안녕하십니까. 이중학교 교장 박형입니다. 이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 저는 이중학교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하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서 이런 우리 국가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되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또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은 거기에 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의중학교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기에 적절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용혈도하고 배산임수의 용혈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근계포란형의 그러한 지형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훌륭한 인재가 태어날 수 있는 또 훌륭한 인재를 이렇게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명당의 위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우리 이중학교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의 일치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우선 배산임수라는 것은 산을 등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임수는 이제 물이 이제 앞에 이렇게 있어야지 되는데, 근데 이제 산도 그냥 단순한 산이 아니라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과 같이 산줄기가 이렇게 위로다가 이렇게 힘차게 뻗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걸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이유중학교가 이렇게 보면 광교산의 산줄기가 이렇게 뻗어서 광교산의 이제 시루봉이죠. 비루봉, 형제봉을 거쳐서 버들집고개를 통해서 응봉이라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매봉이라는 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쭉 내려와서 물과 만나는 부분에 바로 이중학교가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중학교 학생들이 큰 뜻을 품고 용과 같이 하늘로 승천해서 광교산을 통해서 또 뭐 백운산을 통해서 또 국사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청계산 쪽으로 이렇게 쭉 산줄기가 서울로다가 이렇게 뻗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배산임수에 여기서 말하는 명당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인물이 이렇게 길러지고 키워지는 곳은 근계포란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계포란형이라는 것은 황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산이 있고 주산이 있고 그다음에 동쪽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산줄기가 이렇게 이걸 좌청룡이라고 합니다. 또 왼쪽으로는 이렇게 산줄기가 이렇게 감싸는 이걸 이제 우베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낮은 산이 이렇게 위치해야 되고, 요걸 안산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책상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부하는 선비가 있으면, 공부하는 선비가 있으면 이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제 이렇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조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하인이나 또 신하들이 이렇게 이 선비를 향해서 또 왕을 향해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 형태, 그것이 이제 인물을 갖다가 탄생하게 배출하기 아주 적절한 그런 학교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물이 있지만 물이 또 살짝 이쪽 명당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명당수가 있는데 요것까지 이렇게 갖추어지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 이중학교를 이렇게 보면 그게 뭐 아무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주산이 이제 매봉이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그 우리 학교 그 이유중학교가 있는데 여기 그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산뷰죠. 예, 산이 있는데 이게 매봉입니다. 이게 이제 그 광교산의 그 본줄기가 이제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여기 이유중학교 와서 물과 만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매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형제봉, 비루봉, 시루봉, 백운산, 뭐 국사봉, 뭐 이렇게 청계산 해서 그 이 그 한강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마치 용이 꿈틀꿈틀대면서 이제 승천하는 모습. 결국 우리 이유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큰 꿈을 안고 이렇게 그 세계로 그 이렇게 승천하는 비상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물과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줄기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여기 그 뭐, 그, 이초등학교 있는 데서 여기 그 이 조광조 묘소 있는 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정암 수목원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는 이렇게 보면 이제 여담교가 있죠. 그 여담교에서 이제 이렇게 광교 중앙공원으로 해서 이제 그 이렇게 힐스테이트 쪽으로 이렇게 오는 산줄기가 이게 이제 우리 학교를 감싸고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뭐 형제봉에서도 이렇게 그 왼쪽으로다가 이렇게 그 산줄기가 이렇게 여기 그 저기 그 신봉동과 성복동 수지에 그 사이에 산줄기가 이렇게 와서 여기 소실봉으로 해서 이제 흥덕지구 쪽으로 산줄기가 이렇게 쭉 감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그 광교 저수지에 반딧불이 화장실이 있고 이제 경기대가 있고 이제 여기 그 경찰청 그 수원외고로 해서 여기 에듀타운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중흥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그 원천 호수의 중흥 아파트 쪽으로는 그 산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를 위에서 존재하는 그런 산줄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학교는 이렇게 그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운명적으로 인재를 배출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러한 그 위치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학교 학생들 글로 보면은 운명적으로 이제 큰 인물들이 많이 이제 그 배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운명이라는 것은 그 사실상 그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만들어가는 게 운명입니다. 숙명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근계포란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닭이 이제 이렇게 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닭이 알을 품는다고 그래서 모든 알이 다 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닭이 이제 알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있으면 그 알 속에 있는 이제 그 생명체가 즉 그 병아리가 될 태아가 되겠죠. 거기가 이제 이렇게 꿈틀대면서 이제 그 알을 갖다가 이렇게 툭툭 이제 치는 거예요. 그 툭툭 치면 이 닭이 어미닭이 툭툭 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깨어나려고 그러는구나. 깨어나려고 그래요. 도와줘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부리로다가 이 알을 갖다가 겉에서 툭툭 칩니다. 안에서 이렇게 그 치는 것을 조리라고 그러고 겉에서 이렇게 그 어미닭이 그 부리로 치는 것을 탁이라고 그래서 요걸 이제 줄탁 동시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응을 해야지만 이렇게 병아리가 깨서 세상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역시 큰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운명적으로 이렇게 그 하늘이 도와주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여기서 큰 인물은 절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지만 이제 이렇게 하늘이 이제 이렇게 운명적으로 이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부는 열심히만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EBS 방송에서 방영이 됐던 건데 1000명에 한 명 나올까 하는 그 인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를 그 살펴봤는데 프로젝트를 했는데 가르치기 공부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좀 이기적이라서 그 자기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을 가르치는 법이 없대요.
근데 특출나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자기 시간을 뺏겨서 가면서까지 그냥 친구들 열심히 가르쳐 준대요. 그 다음에 또 그 이렇게 집에서도 있지 이렇게 그 선생님 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혼자서 있지 이렇게 침대에서 혼자서 선생님 강의를 이제 듣고 와서 선생님 강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 이게 기억을 해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지 해서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학생이 이제 그 이 말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혼자서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오지 않더니 이렇게 가르치기 공부법으로다가 그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례 연구인데 요것을 이제 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이제 메타인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저기 뇌의 그 역할인데 말로 설명을 하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이고 말로 설명한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른다라고 딱 이렇게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그 진짜 잘하려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암기하고 해서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갖다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 설명하는 방법이 그 공부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학습 피라미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냥 강의를 듣거나 혼자서 외워서 하는 공부는 단지 5 내지 10%의 효과라면 말로 설명하는 공부 방법은 90%의 학습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거는 뭐 그 교육학자들이 또 학습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례를 통해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EBS에서 또 그 이 다큐로다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학생 이제 그 16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에는 이제 혼자서 그 서양사의 일정 부분을 두고 3시간 동안 혼자서 암기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시켰고요. 이제 한 그룹은 이제 8명이 이제 서로 그 물어가면서 설명하는 그 방법으로다가 공부를 3시간 동안 똑같이 그 서양사의 한 부분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같은 그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치러 봤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하는 그 설명하는 공부방에 있었던 학생들의 성적이 혼자서 외워서 하는 그 공부보다 그 단답형이나 수능형이나 서술형이나 전 분야에서 성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게 무엇이냐면 비고츠키라는 그 러시아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쓴 책 중에서 그 말과 생각이라는 그러한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결론은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말이 생각을 만들어낸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아이들이 그 태어나서 어떻게 그 머리가 발달되느냐를 이렇게 봤더니 머리가 그 빨리 발달되는 아이들은 말이 많더라는 겁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이 많더라는 겁니다. 혼자서 중얼거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가 다른 그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이 이 사고인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사고가 만들어졌느냐? 다른 동물들은 그런 사고가 안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계통학적으로 봤더니 인간이 의사소통에 그러한 그 도구가 또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그 복잡하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고력을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그러면 이제 그 세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대학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그런 강의식에서 이 학생들이 그 말로 설명하는 그러한 그 수업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만 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지금은 뭐 선생님이나 학교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 학생들이 이 교장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말로 설명하는 그런 교육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또 학생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말로 설명하는 공부가 혼자서 암기하는 공부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걸 EBS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고요. 또 비고치키라는 학자도 이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도 말이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교사가 가르치는 교육에서 학생들이 말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 이중학교도 그렇게 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 말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다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래야지만 생각의 힘을 키워서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중학교의 교육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브랜드 그러면 이제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이제 있나를 찾아보니까 다살이라는 그 말을 찾아냈습니다. 다살이라는 말은 민세 안재용 선생이 쓴 것인데요. 우리말 고유어인데 이 다살이는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적절한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다 말하게 하는 교육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생각을 다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 말하게 하면은 생각을 다 살릴 수 있겠구나. 이거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들여서 다살의 교육을 우리 이유중학교 교육 브랜드로 하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교육의 방향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 이니셜도 이렇게 만들어 봤죠. 그래서 모두 말해서 모두를 살리는 교육의 디자인이다 해서 앞자를 따서 다살이라는 영문 이니셜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학습이나 또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은 학생들에게 다 말하게 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다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말하게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생각을 다 살리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령 45분이라면 처음에 이제 독서를 읽고 나서 아니면 책을 읽고 나서 아니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아니면 학습 콘텐츠를 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도표로 표현을 해보거나 요즘에 이제 교육혁신 이론의 비주얼 싱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시각화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또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배운 내용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이제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참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을 아직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생은 이제 서클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패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고 또 여기도 패스. 그리고 여기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데 이 학생들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는 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그 학습에 대한 생각이 있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해서 모두 이야기할 기회를 다 갖도록 하는 서클 프로세스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이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질문거리를 찾아보는 질문하기 수업인데 그래서 문제를 출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듯이 단답형으로 할 수도 있고 선택형으로 할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논술형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각자 이제 질문을 이제 만든 다음에 서로 이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내가 준비한 질문을 하면 여기서 답을 해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준비한 질문을 하면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전부 다 그 짝을 주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유태인들이 하는 그 하브루타죠. 그 짝을 이뤄서 서로 설명해주는, 질문하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방식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이제 노트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서서히 도입을 이제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뭐 1학기 때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모든 수업을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친구들이 이제 독서 동아리라든가 학습 동아리를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 이휘중학교의 교육 브랜드인 다사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철학입니다. 이의라는 말이 이렇게 한자로 하면 이 두 이자에다가 거동이자입니다. 그 거동, 예의, 풍속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개의 행동, 거동, 두 개의 예의, 두 개의 풍속. 그래서 우리 이휘중학교 학생들이 실천해야 할 그 두 가지 그 행동으로서 또는 그 풍속으로서 우리는 사랑과 배려라는 그 두 가지를 잡았고, 그래서 교훈은 사랑과 배려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라는 말이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즉 천의와 지의, 또 음양, 음의와 양의, 그래서 두 가지의, 그래서 이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음양. 그래서 이런 아주 깊은 철학적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나 음양은 우리가 우주, 동양 철학에서 우리가 무극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음양으로 가고, 음양에서 사상으로 가고, 사상에서 팔계로 가고 하는 그런 동양 철학에서의 우주의 원리죠.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학교 철학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학교의 비전을 갖다가 사랑, 배려를 실천하는 행복한 우리 학교를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 목표를 감성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지성인으로 이렇게 교육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지성을 갖춘 지혜로운 인재로 이렇게 키울 것이고, 인성을 갖춘 함께하는 시민으로 키울 것이고, 감성을 갖춘 인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성을 갖춘 지혜로운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것이고, 그걸 위해서 교과 교육과 과학기술 교육과 진로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을 갖춘 함께하는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민주교육과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성을 갖춘 인간다운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술교육과 체육교육과 인문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의 교육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의 노력 중점을 다 말하기 위해서 다 살리는 다사리 교육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이 진로와 연계하는 다사리 독서 동아리하고 그 다음에 교학상장 다사리 또래 학습 공동체 이 두 가지를 주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진로와 연계하는 다사리 독서 동아리는 이런 겁니다. 과학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를 갈 학생들 또는 과학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5명이 다사리 독서 동아리를 만드는 겁니다. 또 마이스터 고등학교, 애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그 다음에 농생명과학고등학교, 정보통신고등학교, 뭐 그런 것이 있죠. 또는 그런 특성화고나 특목고는 아니라도 일반계 고등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다 하는 친구들끼리 여기 법원도 있고 검찰청이 있죠. 나는 정치가가 되고 싶다. 또 나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 나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끼리 5명이 모여서 독서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다사리 학습 방법으로 이렇게 책을 읽어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용인외고와 경기외고의 그 자기주도 학습 전형 면접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이제 이렇게 독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 독서 부분 어떤 책을 읽었느냐를 보고 그다음에 그 생활 기록부터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 진로와 관련된 책이냐라는 거, 그걸 보게 되죠. 근데 뭐 대부분 뭐 그렇게 책을 읽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면접을 할 때 또 그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건 어떤 책을 읽었느냐 보다도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읽었다 그러면은 그냥 1점이에요. 근데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3점이 됩니다. 그런데 친구와 같이 했는데 좀 더 특별한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사리의 그 방법으로다가 책을 친구들과 같이 읽었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건 5점이에요. 왜냐?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아니, 이 다사리 토론이 뭔데? 다사리 학습이 뭔데? 설명해 볼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냥 무조건 5점입니다. 오간척도에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그 또래 학습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멘토 멘티 뭐 학생을 멘토 학생, 멘티 학생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사리는 다 똑같이 평등한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학생과 배우는 학생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남을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것이거든요. 또 그 배우는 학생이 그 무조건 배워서는 그 학습 효과가 없으니까 친구가 가르쳐 준 대로 또 이렇게 그 가르쳐 보는 겁니다. 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서클 프로세스와 같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되 그러되 그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면 패스한 다음에 다른 학생이 말하는 걸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야지만 그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고등학교 갈 때나 대학 진학을 할 때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지금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몇 등이냐 또 성적이 몇 점이냐는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과 협력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3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과 협력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살이라는 방법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5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교육 활동을 했으면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 학생들 개개인도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혜리 창 심리검사를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래서 조혜리 창 심리검사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20개 문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교장 선생님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컴퓨터실에 이제 다 깔아놓고 아니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 USB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집에 컴퓨터에 깔아놓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용량이 없는 거니까 거의.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이게 뜹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빨간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걸 꼼꼼히 읽어보면서 0부터 10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간 다음에 결과 보기를 하면 이제 이게 뜨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이제 의사소통 역량의 크기입니다. 요 넓이가. 요거는 넓으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이제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의사소통력이 어느 정도 돼 있지? 하고서 맺지 틈틈이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면서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 고등학교 갈 때 또 대학을 갈 때 그럴 때 이제 나는 공부를 하는데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확장이 이게 100점 만점이니까 확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만점입니다. 만점.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줄탁동시라고 했나요? 하늘이 도와주거나 학교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에서 있지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면은 인재로다가 키워질 수가 없고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거기에 부응해서 역할을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가르치기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갖다가 들여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이렇게 아까 그 진로 연계 독서 동아리나 그다음에 교학상장 그 학습 동아리를 이렇게 그 구성해서 그런 다사리 학습 방법으로 그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물론 요거는 그 여름방학 이후부터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입니다. 그저 부모님이 뭐 돈만 대줘서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그다음에 공부 하나하나 감시하고 공부하라 잔소리하고 그런 거 가지고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가 없고 또 인재로 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렇게 그 가족의 독서 동아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사랑해, 아빠 행복해요, 아니면 아빠 사랑해요, 아들 사랑해, 뭐 행복해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해야지만 이제 어색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재들은 남을 그 이렇게 그 의사소통을 할 때 쑥스러우면 그 인재로 클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쑥스러우면 가족 간에도 이렇게 쑥스러워한다면은 그거는 인재로 클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사랑의 표현은 하면 할수록 이렇게 사랑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비고츠키의 경우에서도 말이라는 것이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 쑥스럽다고 뭐 알겠지 하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샘물과 같은 원리인데 샘물이라는 것은 그 퍼내면 퍼낼수록 그 샘물이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고 샘물은 퍼내지 않으면 마르게 된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먼저 아이에게 이렇게 자꾸만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지만 저희 공부도 잘하고 인재로다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 오랫동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